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4일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끝나면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게 진전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만 빼고. 그러나 한국도 다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성격을 흔히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임진왜란을 당한 수십 년 이후에 정묘호란 당하고 한 10년 만에 병자호란 이렇게 줄줄이 당하고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미리 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희망사항대로 설마 하다가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어봐야 죽는 줄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핵을 가진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거처럼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는 비극을 부릅니다. 한국의 애국자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해야 할 역할은 한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깨우쳐야 합니다. 죽어보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죽기 전에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죽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애국자, 지식인들, 언론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교육보다도 선절이 지금 더 중요한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금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서 알리시든지 아니면은 이 방송을 SNS를 통해서 많이 확산시켜 주시든지 조갑제닷컴에 들어오셔가지고 프린트 아웃을 해가지고 돌리시든지 해주시면은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한국인을 죽기 전에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21개 요점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국민이나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지금 깝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김정은의 대북 제재 포위망 탈출은 실패했습니다. 김정은 대 세계라는 구도가 워낙 완고합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대변인 역할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는 유턴하든지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중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런데 중국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문재인 정부가 미중 신냉전 구도 하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독재 편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수출 및 대외 의존성이 강한 한국 경제는 미국의 보복, 특히 금융 제재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여덟 번째, 한국의 보수는 지금 위축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문제를 역사적으로 정리하지 않고는 보수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열 번째, 문재인 정권의 3대 암초는 경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의 유턴 그리고 자충수라고 하겠습니다. 대북 과속 질주를 하고 있는데 과속을 하다 보면 작은 장애물을 만나서도 전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문재인 정권의 실수는 너무 빨리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증거로 남겨놓았다는 점입니다. 이 약점을 덮기 위하여 더욱 정권 연장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번째, 문재인 정권의 2대 지지층은 전라도와 화이트칼라입니다. 이들은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위험성을 실감하기 전까지는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13번째, 촛불혁명은 그 말 자체로서 이미 반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정권이 혁명 운운하면은 탄핵, 고발, 정권 퇴진 운동 등 국민 저항을 부를 것이고 그 국민 저항을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14번째,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지 않은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한국의 안보, 경제, 헌법, 방공태세를 허물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을 민족 반역자로 부르는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즉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민족이란 이름의 뒤에 숨겨진 북한의 대남 전략을 폭로하면은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힘을 잃게 됩니다. 민족 공조 기만극에 협조하는 공무원들은 헌법 제7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15번째, 소위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은 한국의 국부를 북한 정권에 갖다 바치는 것을 미화하는 용어입니다. 16번째, 연방제는 샘물과 오물을 섞어서 같이 마시자는 사기극입니다. 17번째,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하여 5천만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8번째, 그러니 국민은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김정은의 부하인가? 국민의 모습인가? 김정은의 모습인가? 19번째, 보수는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 합격해야 살 수 있습니다. 분진 합격은 개성을 살려서 각자 길을 가되 합쳐야 될 때는 힘을 합쳐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 분진 합격입니다. 20번째, 남북 대결의 본질은 결국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김정은이 사느냐, 대한민국이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무승부도 없어요. 타협점도 없습니다. 왜냐? 이념의 대결이고, 이념의 대결은 가치관의 대결이고, 그것은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이승만과 김일성의 대결입니다. 이승만의 자유, 김일성의 폭력의 대결입니다. 남한 내의 대결은 지금 박정희 세력과 김대중 세력의 대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체제 하에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의 문명 건설,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 때 문명의 수단을 동원해서 문명 파괴 세력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이승만 시스템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 시스템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입니다. 21번째, 한국인은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국자들과 지식인들의 사명은 한국인들이 죽어보기 전에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헌법, 과학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교육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리는 선전입니다. 선전. 저희 이 요점 정리를 요약하면은 이런 구호로
집약될 것입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태극기로 뭉치고 진실로 싸우고 헌법으로 이기자. 그렇게 해야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한국인을 죽기 전에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